어제 저녁 드신 음식이 아직도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느낌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셨죠? 식사 후마다 찾게 되는 소화제와 위장약, 이제 그만 의존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42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해온 김동현입니다. 올해 77세가 된 저도 한때 위장 때문에 정말 고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위내시경도 수차례 받았고 최신 위장약도 써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약을 먹을 때만 잠깐 좋아졌다가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음식을 활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약도 아닌 음식으로 40년간 고생한 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제 속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4주 후에는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을 정도로 위산 역류가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 이내시경을 다시 받아보니 동료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위 점막이 회복되어 있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위장약에 의존하며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실 겁니다. 제가 42년간 연구하고 직접 경험한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천연 음식을 활용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 5가지 음식들의 소화 개선 효과는 매실보다 5배나 뛰어납니다. 매실의 구연산 성분이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음식들은 위산 분비 조절, 위 점막 보호, 장내 환경 개선까지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더 놀라운 건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위장약과 달리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장기간 섭취해도 안전하고 오히려 전체적인 건강까지 개선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소화불량과 위염이 생기는 진짜 이유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단순히 스트레스나 매운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천연 음식의 과학적 효과와 정확한 섭취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타이밍과 양이 중요한데 이걸 틀리면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실제 적용 사례와 추가 관리법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위장 고민을 해결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과 위염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제가 지난 42년간 연구한 결과 소화불량과 위염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장 속에는 하루에 2리터가 넘는 위산이 분비됩니다. 이 위산의 산성도는 pH 1.5에서 2.0 정도인데 이는 자동차 배터리 액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위가 녹지 않는 이유는 위 점막에서 분비되는 특별한 보호막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위산 분비와 보호막 생성이 완벽한 균형을 이뤄요. 그런데 특정 조건이 되면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장난 시소처럼 위산은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보호막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첫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단순히 마음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교란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젊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자율신경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 회복력이 떨어지니까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위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 대한소화기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위산 분비량이 정상인보다 2.3배나 많다고 해요. 두 번째 원인은 식습관의 급작스러운 변화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효소의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젊을 때와 똑같이 먹으니까 위장에 엄청난 부담이 가는 거예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위 점막의 혈류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 점막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30% 이상 줄어들어요. 혈액이 부족하면 위 점막 세포가 제대로 재생되지 못하고 보호막도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세 가지 원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것이 바로 천연 음식의 치유 효과였습니다. 42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가 그냥 샐러드용 채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U는 정식 명칭이 S메틸메티오닌인데 이 성분이 위 점막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고 위산으로부터 이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1950년대 미국의 가네트 체니 박사가 위궤양 환자들에게 양배추즙을 먹여서 놀라운 치료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유명하죠. 더 놀라운 건 양배추의 글루타민 성분입니다. 글루타민은 우리 장 점막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에요. 위장이 손상됐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글루타민입니다. 양배추 한 포기에는 위궤양 치료에 필요한 글루타민이 충분히 들어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양배추 섭취법은 이렇습니다. 신선한 양배추 200g을 착즙기에 넣고 즙을 내세요. 여기에 물을 100ml 정도 섞어서 하루에 2번,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맛이 좀 쓸 수 있는데 꿀을 한 티스푼 넣으시면 훨씬 마시기 편해져요. 두 번째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단순한 과일로만 생각하시는데 바나나에는 위장 보호에 탁월한 성분들이 가득해요. 특히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것이 위산으로부터 이벽을 보호하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바나나의 칼륨 성분이에요. 칼륨은 위산의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위 점막의 혈류를 개선시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던 68세 김순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30년간 위장약을 달고 사셨는데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씩 드시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속 쓰림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2개월 후 이내시경 검사에서 위염이 절반 이상 호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나나의 트립토판 성분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바나나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익은 것보다는 약간 덜 익은 상태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전 30분이나 식사 후 2시간 정도에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하면 감기에 좋다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생강은 위장 건강에 더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생강이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소화효소 분비를 늘려줍니다. 특히 멀미나 메스꺼움을 없애는 효과가 뛰어난데 이는 생강이 위장의 연동 운동을 정상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생강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강 10g 정도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얇게 썰어주세요. 끓는 물 200ml에 넣고 10분간 우려내면 됩니다. 여기에 꿀을 넣어서 하루 2번 식후에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해져요. 단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을 너무 진하게 우려서 드시면 안 됩니다. 위산 분비를 지나치게 촉진시킬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음식은 감자입니다. 감자를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감자에는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감자의 알칼로이드 성분이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 점막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더 중요한 건 감자 전분의 저항성 전분 성분이에요. 이것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고 결과적으로 소화 기능 전체가 좋아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감자를 생으로 갈아서 즙을 내는 것입니다.
신선한 감자 1개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갈아주세요. 거즈로 걸러서 즙만 받아낸 다음 공복에 50ml 정도씩 드시면 됩니다. 맛이 좀 밍밍할 수 있는데 사과즙을 조금 섞어서 드시면 훨씬 마시기 편해요. 5번째이자 마지막 음식은 바로 마입니다. 마하면 보통 정력에 좋다고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마는 소화기 건강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마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 효소가 탄수화물 분해를 도와주고 위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해요. 마의 뮤신이라는 끈적한 성분도 중요한데 이것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으로부터 이벽을 지켜줍니다. 마는 생으로 갈아서 드시거나 죽을 끓여서 드셔도 좋아요. 생마 50g 정도를 갈아서 물과 섞어 마시거나 쌀과 함께 끓여서 마죽으로 드시면 소화가 한결 편해집니다. 이제 제가 직접 치료한 실제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박영희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20년간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셨어요. 하루에 위장약만 4알씩 드시고 조금만 잘못 드셔도 밤새 속이 아파서 잠을 못 이루셨죠. 특히 명절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어요. 박 할머니가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정말 야위어서 보기가 안쓰러웠습니다. 선생님, 이제 뭘 먹어도 무서워요. 물만 마셔도 속이 쓰려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거든요.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 전체에 염증이 심하게 퍼져 있었고 위 점막이 얇아져서 혈관이 비칠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박 할머니께 양배추즙과 바나나를 꾸준히 드실 것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으로 약보다 나을까요? 라며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저를 믿고 2주간 꾸준히 드셨는데 3주차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어제 처음으로 밤에 속이 안 아팠어요. 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6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2개월 후 이내시경을 다시 해보니 위 점막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났는데 위장약 없이도 손자들과 함께 삼겹살까지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박 할머니는 지금도 제게 안부 인사를 하시면서 양배추가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사례는 65세 김철수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30년간 트럭 운전을 하시면서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로 위궤양까지 생겼던 분이에요. 응급실에 3번이나 실려갈 정도로 심한 위출혈을 경험하셨죠. 김 할아버지의 경우는 정말 심각했어요. 선생님, 죽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피를 토하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공포에 떨고 계셨거든요. 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수술을 극도로 무서워하셔서 약물 치료와 함께 제가 권한 자연요법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할아버지께는 특히 생강차와 감자즙을 강력히 권했어요. 생강이 위장 운동을 정상화시키고 감자의 알칼로이드 성분이 위산을 중화시킬 거라고 설명드렸죠. 처음 한 달은 여전히 힘들어 하셨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며 의심하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5주차부터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속 쓰림이 현저히 줄어들고 식욕도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이내시경 검사에서 궤양이 80% 이상 치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료 의사들도 이렇게 빨리 나을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어요. 지금 김 할아버지는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선생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건강해 보이셨어요. 이런 실제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나 증상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권하는 스케줄을 말씀드릴게요.
아침 공복에는 감자즙 50ml를 드시고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식후에는 생강차 한 잔을 드시고요. 점심 전에는 양배추즙 100ml를 드시고 점심 식사 후에는 바나나 한 개를 드세요. 저녁에는 마죽이나 생마즙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위장에 좋은 성분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서 위장 기능이 전체적으로 개선돼요. 처음 일주일은 효과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주차부터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줄어들고 소화가 빨라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4주 정도 지속하시면 위산 역류나 속 쓰림도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3일 했다가 쉬고 일주일 했다가 중단하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 8주는 꾸준히 하셔야 위장 기능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요. 위에서 말씀드린 환자분들도 모두 최소 2개월은 꾸준히 실천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해에 제게 온 69세 한정순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경우였어요. 이분은 당뇨병과 고혈압까지 있으셔서 복용하는 약만 10가지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 약들 때문에 위장이 더욱 망가져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선생님,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 때문에 위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약을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장약을 더 먹자니 부담스럽고 정말 딜레마 상황이었죠. 한정순 할머니께는 당뇨를 특별히 고려한 맞춤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5가지 음식 중에서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양배추와 생강만을 선별해서 처방했죠. 약 복용 30분 전에는 반드시 양배추즙을 진하게 드시고 약 복용 후에는 생강차를 조금씩 드시도록 했어요. 바나나, 감자, 마는 모두 당질 함량이 높아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께는 제외하고 대신 양배추의 양을 늘려서 위장 보호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5주차부터 약을 먹어도 속이 덜 쓰리다고 하시더라고요. 8주 후에는 처음으로 약 먹는 게 무섭지 않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당뇨 수치도 많이 좋아져서 약을 2가지나 줄일 수 있었어요. 위장도 건강해지고 전체적인 컨디션까지 좋아진 거죠. 위장이 좋아지니까 모든 게 다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들이 단순히 위장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장이 건강해지면 영양 흡수가 좋아지고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감기도 덜 걸리고 피로감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세요. 특히 74세 박동식 할아버지는 위장 치료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무릎 관절염까지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위 치료를 받았는데 왜 무릎도 좋아졌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는 위장에서 영양 흡수가 좋아지면서 연골 재생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제대로 공급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방법들과 함께 피해야 할 것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세요.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둘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불규칙한 식사가 위장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셋째, 식사할 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저작 횟수가 소화의 첫 단계거든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위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제가 42년간 소화기내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위장은 우리 몸의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30% 이상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방법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만약 심한 복통이나 혈변,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세요.
천연 음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심각한 질환을 치료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소화불량이나 위염이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80% 이상이 이 방법으로 위장약 없이도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위장 건강을 위한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100세까지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